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전 방송을 보시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끝까지 시청하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 덕분에 오늘은 예순 이후, 특히 이른 전후로 접어드신 분들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갖고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순 이후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변화된 일상의 리듬과 역할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는 직장을 은퇴하거나 또는 일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게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서로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져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감정들이 쌓여서 갈등이 되기 전에 미리 조율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낮에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좀 더 원하고, 다른 한 분은 자꾸 말을 걸고 싶어 할 수도 있지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 중이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새로운 생활 패턴을 어떻게 맞춰갈지 진지하게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부족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버리기 쉬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하루 종일 마주치게 되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도 중요해집니다. 평소에 대화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도 의외로 서로에 대한 속마음이나 바람은 말하지 않고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전부 안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직접 묻고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졸혼을 선언하셨다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졸혼이라는 선택이 때로는 서로 간섭 없이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갖되 중요한 자리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예전처럼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책임 같은 의무에서 오는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함께 의지하면서도 적절한 자유를 누리는 부부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곤 합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고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신체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아예 고추가 안 선다고 하셔서 슬픈 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고 심리적으로도 의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시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신체적 결합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거나 둘이서 함께 꽃길을 거니는 일,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을 더 나누고 싶지만 기능적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건강관리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방법으로 서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실제로 부부 생활이 원만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대화와 배려가 뛰어납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그런 걸 신경 쓰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섬세한 손길과 말투가 필요해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휴식이 필요하고 언제 관심이 필요한지 젊었을 때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서로가 주는 작은 배려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집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한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TV를 켜고 싶고 다른 한 분은 늦게까지 주무시길 원한다면 간단한 문제 같아 보여도 일상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 안에서 각자의 공간을 조금 구분하거나 하루 일과를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서로의 취미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같은 시간에 TV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서로가 동의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 아침에는 최대한 조용히 생활하되
뉴스는 낮 시간에 함께 보거나 헤드셋 같은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큰 갈등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중국 공연 영화는 보지 말자라고 하며 문화적 취향에 대해 강한 의견을 내비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또 다른 분은 오랜만에 옛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타협해서 볼 것을 고르거나 시간대를 나누어 각자 좋아하는 것을 시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배우자가 보고 있으면 무조건 방해를 하고 싶어진다는 데 있는데 여기서도 저 사람이 저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보기 싫다면 다른 공간에서 내 취미를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노년의 부부 관계는 결국 일상 속 작은 선택과 배려가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가 힘이 들고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여행을 다니지 못한다 해도 집 근처 산책로나 작은 카페를 자주 찾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맞는 활동을 찾고 그 활동을 함께하면서 순간순간 교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면 하면서 자꾸 미루지만 예순 이후부터는 이 다음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고 걸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어 보시지요. 큰 이벤트가 아니라도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자와 사소한 일이라도 공유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대화 주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일 없이 하루가 갔다고 넘어가기보다는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산책하면서 무슨 풍경을 봤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작은 일상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같은 공간 안에서라도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다름을 갈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다름을 즐기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내 이야기를 귀찮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가 훨씬 많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단정 지으시는데 알고 보면 상대는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 걸기를 조심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는 서로가 배려한다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마음의 거리가 생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해 볼 좋은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면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여기서 부부 중 한 명이 많이 아프면 간병 문제로 관계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서로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끼게 되고 간병을 돕는 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정을 보살핌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혹시나 신체 기능 저하나 아예 성생활 단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대화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칫 묵혀두면 상대방이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손을 맞잡고 다정히 눕거나 함께 다리 주무르기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가벼운 접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예순 이후에 부부 관계에는 정답이랄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맞춰가고 서로를 위해 하루하루 작은 애정과 노력을 보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졸혼을 선택하셨고 어떤 분은 큰 다툼 끝에 떨어져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여전히 뜨거운 정을 유지하며 다정하게 살고 계시겠지요. 각각의 방식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는 또 무엇을 원하는가를 충분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유익한 방송이었다. 마치 내 얘기 같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노년 부부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라 해도
이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나 고민이 놀랍도록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공감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맞춰 지내왔지만 서로 마음에 문이 굳게 닫힌 지 오래되어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할 의욕조차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아직도 바뀔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워 보여도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마지막 한 번의 노력 정도는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후회 없이 정리하려면 대화의 창구를 다시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둘 다 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네를 산책하셨다면 어느 날은 조금 다른 길로 돌아서 가본다거나 평소에 가보지 않던 조용한 찻집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신선한 환경에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둘째, 서로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이 길어질수록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해주지 하면서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조금 더 다정한 말로 시작하고 내가 먼저 상대의 사소한 변화를 예민하게 살펴주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답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가족 전체의 상황이 달라지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 문제나 돌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배우자와 이를 두고 의견이 달라 자주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우선 두 분이 합의점을 찾고 난 후에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는가를 다투기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두 분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예 남편이든 아내든 안 보고 혼자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상 졸혼 상태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편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단절을 택하기 전에 한 번쯤 함께했던 시간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홀로 사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어도 때로는 외로움도 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함께 기대거나 의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 점을 서로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존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도 상대방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길 권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 하고 전달해야 상대방도 당황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건 몇십 년이 지나도 또다시 새롭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이런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다양한 사례와 고민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마치 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며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드디어 배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방송을 이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함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권의 노트를 놓고 하루하루 번갈아 가며 상대를 향한 편지처럼 쓰는 겁니다. 때로는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전하면 의외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지가 흔했지만 요즘은 전부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체되었지요. 하지만 같은 집에 사시면서도 종이에 손수 글을 써서 서로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함께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꼭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또는 동네 공원 둘레길 걷기 같은 것을 매일 일정 시간 함께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습관을 들이다 보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챙겨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운동 후에 시원한 물 한 컵 마시면서 오늘 다리가 좀 뻐근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물어보고 나는 오늘 허리가 좀 시큰했는데 괜찮으신지 물으며 교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살피다 보면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늙어서 섹스 같은 거 다 포기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관계를 굳이 섹스에만 국한하지 말고 함께하는 생활 전반으로 넓혀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 등도 넓은 의미에서 애정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울러 예순 이후 부부들이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불만을 무리하게 끄집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래전 일로 서운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때 왜 그랬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다 하고 싸움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 정리가 필요할 때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묵은 감정에 자꾸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더 나은 시간을 만들어갈지에 집중하는 편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끊임없이 과거를 언급하며 비난한다면 먼저 차분하게 들어주고 가능한 난 지금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이 서운했던 감정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그때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대화의 접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가 분노를 과하게 표출하면 마음 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되도록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상대가 싫어졌다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붙들고 있기보다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인연이니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취미 활동이나 봉사,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는 서로가 금세 지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 오늘 동호회에서 즐거웠느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왜 자꾸 간섭하느냐라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과 서로를 구속하는 것은 다르지요. 배우자가 자신의 취미에 동참해 주길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당신은 즐겁게 하고 오시라, 나는 그 시간에 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합의하면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순 이후 70 전후로 접어드는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가 달라진 일상과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소통. 둘째, 부부가 함께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각자의 공간과 취향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 셋째, 일상 속에서 작은 애정 표현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시는 분들은 노년에도 부부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은 사이가 소원해졌더라도 내일의 내 감정은 또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언제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송을 들은 후에 배우자께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재미있었던 순간을 나누면서 웃어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방송에도 댓글을 주시며 나도 노력해보겠다, 공감이 되었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변화의 씨앗을 심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쌓여있으니 서로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앞서 이야기 나눈 중국 공연 영화 보지 말자 같은 의견처럼 각종 취향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곧 갈등이 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시선도 존중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당신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몸에 배면 부부 사이뿐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자세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사랑이 식어서 포기했다, 혹은 물리적인 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을 향해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 그리고 감사를 담아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는 뜨거운 로맨스가 전부가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부부간에 필요한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건강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시간도 마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배우자에게 따뜻한 눈길과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살며시 미소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작은 미소가 오랜 갈등의 빗장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방송이 끝난 뒤에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용기를 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 개선 역시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순 이후, 특히 이른 전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지난 방송에 달린 여러 의견을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이제부터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이해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배우자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면 노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늘 내 옆에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관심과 노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라도 배우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초반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상대는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부부라도 자그마한 계기로 다시 소통의 물꼬가 터지면 의외로 빨리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며 따뜻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외로 길어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짧고 특히 예순 이후에는 시간 감각이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 상황은 달라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몰라요.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면 의외로 금방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고 또 노년의 시기는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기고도 소중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지 아니면 갈등 속에 보낼지가 갈리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바뀐 일상과 신체적 변화에 맞추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둘째, 함께 머무는 공간과 시간을 지혜롭게 나누며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기. 셋째, 매일 작은 애정 표현과 배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챙기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해보시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도 부부라는 인연이기에 조금씩 맞춰 나가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졸음 상태에 가까우시다면 그래도 한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닫히지 않았다면 시도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다시 손을 내밀어 보았다가 뜻밖의 기회가 열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한 번의 시도가 인생 후반부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시고 서로의 지혜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